동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제 성기에 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정력이 좋고 색을 밝힌다는 거는 사실 이제 관상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선천적으로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남자분들은 대개 이제 여자가 많고 바람기가 또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남자 성기에 점 있는 거는 삼척김씨 손들은 다 점이 있는데 삼척김씨는 점이 없으면 삼척김씨가 아니야. 남자들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사각궁뎅이에요. 사각궁뎅이면서 올라가는. 맞아요. 운동을 하도 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운동 안 해요. 우치기 이래서 아니 그 운동만큼 더 좋은 게 없다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올라붙었다고요. 선천적으로. 예. 아니 선천적으로 어떻게 선천적으로. 이래서 봐. 전 사실 빈약해요. 네, 관상대로라고 하면 주위에 남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여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얼굴에 새끼가 흐르고 그래서 잠자리만 이렇게 했다 하면 남자가 미쳐서 이렇게 안 떨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언변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남자처럼 생긴 여자라도 이게 테크닉이 있으면 그게 바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테크닉인지 오키닉인지 뭐 잘 올리치고 잘 내리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람이 의도와 다르게 여성이 꼬이는 사람들 남자를 홀리는 뭔가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라고 이 얼굴에 뭐 사람이 안 꼬였겠어? 한마디가 그런데 저는 남자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하면 이상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사무적으로 그럼 아무것도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한테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하시잖아요. 아니 그 평상시에는 잘 이래 얘기해. 그러다가 왜 있잖아 그 검실이한 눈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턱에 홈이 이렇게 쪽 파여가지고 두 쪽이 갈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턱이 갈라지면 요물이다. 너무 지겹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매일 여길 진짜 문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살이 차올라가지고. 그런데 한번 놔둘 걸 그랬나 싶어 요즘에. 요물로 괜히 했나. 살을 빼면 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야 이거는 근육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갈라져 있었거든. 지금이 더 예쁘세요. 이왕이면 큰 게 좋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겠지 뭐 아니겠어요.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낫잖아. 그래요. 이왕이면 다 훔치면. 지기도 좋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엄지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기의 길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 말이 있어요. 엄지요. 이제 엄지 손가락이 뭐 길고 뭐 이러면 뭐 또 그분도 길고 뭐 굵으면 그분도 굵고 남자한테는 자신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욕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감 없는 분들이라면 의학의 힘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성욕도 올라갈 수 있고 그걸 본 상대방들도 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남자다움에. 저는 굳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없던 성욕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물건만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들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감정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지 이게 그대 되는 거지 말이야. 제가 해보니까 뭐 이거는 뭐 잘 안 맞는 것 같던데. 탄탄하게 생겼어. 아, 힘은 좋죠. 아, 이거 19금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배짱, 아집, 원리 원칙하는 범이다. 사람의 성격부터 인생의 기륭화보까지 예측하는 관상.
하지만 관상의 영역은 한정적이다? 당신도 몰랐던 관상의 또 다른 기능, 바로 각국 정상들의 외교 활동에 활용된다는 것.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을 보고 범인을 짐작하듯 심리학자가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과 몸짓을 분석하는 기법, 바로 페이셜 프로파일링입니다. 페이셜 프로파일링은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감정과 표정은 보편적이고 자동적이라는 근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CIA의 전신인 OSS에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관상을 분석했고 그에 대해 종국에는 미치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살할 경우에는 최후의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이 확실해지자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이 페이셜 프로파일링을 적극 활용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CIA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매우 신중한 성격이지만 돌발적인 일에 약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회담에서 평소 내정 간섭을 하지 않던 시진핑 주석에게 시리아 공격 명령을 내렸다 라고 말하며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 말을 듣고 당황한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격을 승인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타는 벙커에서도 출구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버틸 사람이다 라고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이라크가 전쟁에 패하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약 8개월간의 도주 끝에 자신의 고향인 티그리트에서 미국에 체포되어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넘어 시대를 읽는 중요한 수단이 된 관상. 관상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한올의 관상 데이터에 따르면은 광대뼈가 아주 심각하게 돌출된 여자분은 고집이 세고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남편 잡아먹으려니다, 뭐 자식 잡아먹으려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과 생이별하고 혹은 사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생이 평탄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의 관상도 마찬가지였는데 굉장히 돌출이 심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자마자 남편, 자식 낳고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고 또 자식도 또 사망을 했었고 그러니까 혼자 손녀를 기르면서 이제 사셨는데 손녀를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향도 이상하고 고집도 세고 결국엔 이 아이가 완전히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완전히 뭐 생이별을 또 했죠. 문제. 그 독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범죄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우리 이제 지나가다가 이 범죄 뭐 수배자들 이 전단 붙여놓은 걸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지금 한우 선생님 데이터처럼 광대뼈가 다 튀어나와. 그 이제 이런 관상의 사람들은 독한 건 기본이고 또 사람들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그 독불장군 스타일이 많죠. 맞아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정말 모르겠더라고. 사기꾼들은 뭐 대부분 미남의 풍채도 좋고 심지어 매너까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의심을 사긴커녕 호감을 오히려 얻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 그렇죠. 아,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네. 사기꾼들이 오히려 다 보면 많이 마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 엄청난 사기꾼한테 걸려서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로 MBC 뉴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조그만 술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손님이 매일 저녁 7시면 와요. 술을 마시러. 007 가방 같은 거 들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 CIA 한국 요원이래요.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사기 전과가 11범. 통장 명의 하나당 10억씩 막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낯빛이 까맣고 맞아요. 눈이 이렇게 살짝 처져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없어 늘. 그 입이 큰데
입술이 얇아. 그 딱 봐도 사기꾼 전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속았는지. 근데 제가 본 사기꾼 이제 강상의 어떤 특징을 보면 옆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가 좀 눈이 산만해요. 옆을 보고 정면으로 사람을 뚜렷하게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둑간상이라고 제가 일명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무당이 사기꾼의 관상을 보면은 쌩하니 바람풍자가 맴도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야망이 크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또 사람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상에서 코는 자존감을 뜻하기도 하는데 N번방 그 가해자들 얼굴 봐요. 코가 낮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관상만으로는 범죄자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맞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관상에 드러나 있어. 그런데 저는 범죄자는 관상으로 구별하는 게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다 이래서 이제 쓰러졌다라고 해서 이제 하셨나 봐. 근데 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재산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어머니를 이제 미쳤나 봐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사례인데, 근데 그냥 봐도 전혀 누구를 죽이거나 해야 할 상은 아니거든요. 해치고 그럴 상이 아닌데 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에 욱하는 성격, 성질에 참지 못해서 어머니를 이제 죽인 살인범이 된 거죠. 예. 네, 맞아요. 관상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력과 살인은 관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돼서 어느 순간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렇죠. 제 상담자도 초등학생부터 아버지의 성추행과 폭행이 방치된 채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가졌는데요. 자녀한테 꼭 똑같이 자기가 당한 똑같이 학대를 가해가지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맞아. 저희가 그 죽음 편에서 얘기했듯이 배우자의 기운으로 이제 수명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가들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를 보면 정작 당사자는 대통령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내가 영부인 관상이라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추측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전두환 씨는 대통령감이 아닌데 이순자 씨의 이 주걱턱 여기 사실 이제 영향이 있다고 봐요. 주걱턱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를 출세시키는 아주 특출한 관상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무교에서는 한쪽 배우자에게만 운이 몰려 있다면 무조건 좋은 궁합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복이 없는 관상과 사주를 가진 분은 복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복을 갖고 있던 분은 운을 그쪽으로 빼앗겨서 멈춰 있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비루했던 삶이 풍요로워졌다면 자신의 운이 아니라 상대방의 운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맞아요. 관상에서는 성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과 타고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죠. 그런데 저는 성형을 해서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분을 봤어요. 네, 신도 중에 입술이 라인이 예쁘고 인중도 남들보다 깊어서 박복한 관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대에 굉장히 힘들게 보내다가 30대에 돼서 코를 하고 입을 하고 가슴을 하고 다 했어요, 성형을.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말하는 재벌 이세와 결혼을 해서 인생의 대역전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저도 관상 성령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나무 칼로 아기한테 쌍꺼풀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애기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긋고 눈썹도 새카매지라고 가재 수건으로 눈썹을 애기 때 막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옛날부터 이거 관상의 성령이 존재해왔던 건 아닐까 싶어. 자영업 하다가 망해서 빚을 지고 정말 숨어 다니던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코가 들창코 있잖아요. 들창코 콧구멍 안에가 다 보이는 이 사람들은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이제 해서 재복이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코를 성형을 권유한 거예요. 내가 한 2, 3년 후에
봤는데 몰라보게 달라지고 진짜 잘 살고 있더라고. 빚도 다 갚고 아주 떵떵거려. 이 여기를 아주 뭐 절대반적으로 끼고 다니고 안 숨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쁘다고는 못 봐. 성형으로 안 좋은 관상을 변형시키면 그 사람의 인상이 변하니까 30에서 50% 정도는 좋은 기운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봐요. 큰 애군이 닥쳐올 거를 소소하게 액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도톰하고 굵은 주름이나 상처 없이 윤기가 흐르는 이마는 부모복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마에 필러를 넣어서 꽉꽉 채우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과하게 넣어서 머리털이 높이보다 이마 높이보다 높게 이렇게 솟아야 되는데 이게 꺼진 거야. 이마를 필러를 너무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한 것만 하지. 이거 안 하는 게 더 낫죠. 이마를 항상 밝은 색으로 커버를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 성형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직업이나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형을 해서 관상을 잘못 건드리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가 또 생겨요. 맞아요. 연예인 그 한고은 같은 이미지의 그 여자분이었어요. 정말 예뻐요. 입술도 적당히 도톰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이루고 살 관상이었는데 미스 코리아 나가겠다고 다 뒤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을 붕대를 감고 있었으니까 확인도 하기 전에 자살을 했어요. 잘못됐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손대지 말아야 할 곳을 손을 대서 그 명이 좀 단축된 거 아닐까 하고. 그런데 함부로 성형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무당들. 눈 쪽으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영이 떠버린 무당도 영이 떠버리니까 무당을 그만둔 사람도 봤어. 무당을 그만둔 게 아니고 무당을 못해. 뭐 정계가 나와야 영을 하고 뭐 공수가 나와야 구슬하지 안 그래? 그리고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인생을 좌우지할 때도 있더라고요. 얼굴은 정말 모날 것 없이 예쁜 여자분인데요. 입에 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을 빼라. 당신이 그것 때문에 금전의 운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성형을 했어요. 점을 뺐어요. 큰 마음 먹고. 왜 있어도 안 풀리니까. 근데 뺐는데 정말 돈도 좀 벌고 이렇게 금전 운이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점으로 인생이 좀 핀 케이스예요. 그 점이 많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들어는 오는데 자꾸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점도 많아. 그리고 이쪽 편인가 이쪽 편이었나 조금 큰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점 뺄 기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코 있는데 또 팔자주름 있는데 점을 한 20개 정도 뺐거든요. 그 뒤로는 그 돈도 안 새고 버는 쪽쪽 전부 여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얼굴을 보니까 내 관상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네, 맞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6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관상이 최고지 뭐. 그럼요. 구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본 고춘자 선생님의 관상은 얼굴만 봐도 딱 무당입니다. 그리고 유도신문을 조금만 하면 다 넘어올 거예요. 나와요. 맞아요. 나는 바로 넘어가요. 나 많이 당했어요. 정말 아주. 정말 나는 너무 잘 넘어가. 사람의 인생은 늘 변화하고 나이가 들면서 관상도 바뀝니다. 맞아요. 10살에는 10살의 관상이 있고 20살에는 20살의 관상, 30에는 30의 관상이 있어서 그 때의 그 기운대로 관상대로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상대로 삶이 흘러가는지 3대로 관상이 만들어지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상불여심상이라고 관상은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관상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마음에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